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원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과 ESG 경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입니다. ESG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경영을 하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또 준법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ESG의 개념을 알아보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또 기업의 대응,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 그리고 ESG의 경영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ESG의 개념이 형성된 배경과 그리고 투자 원칙, 또 ESG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ESG 관련된 기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연관 검색어를 표시한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지배구조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죠. 이 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 구조와 또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또 이사진과 경영진의 역할, 그리고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굉장히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뭐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ESG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기업이 어떤 이제 오염 물질을 이제 배출을 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이제 노동자를 착취해서 저임금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많이 남겼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처럼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ESG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이제 재무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가치를 고려하는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ESG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ESG 요소를 보시면 우선 이제 환경과 관련된 요소에는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 배출, 그리고 또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이런 이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에서는 고객 만족이라든가 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들, 또 성별 및 다양성, 또 직원들의 참여, 그리고 인권과 근로조건,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의 요소에는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또 뇌물, 또 부패, 공정거래,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ESG의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ESG 개념과 함께 그 전에 나왔던 개념들과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 그 전에는 CSR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소외계층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장학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CSR의 어떤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이제 CSV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기업이 그 기업 자체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이제 섬유를 만들고 그 섬유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또 의류를 판매할 경우에 이런 활동들이 기업 그 자체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CSR에서 CSV로 이제 개념이 발전되었고, ESG의 개념은 요거와는 조금 다르게 투자의 측면에서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투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그런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ESG의 발전은 뭐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이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선언이라든가 3대 환경 협약, 뭐 기후 변화 협약, 또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비롯됐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기후변화를 막고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제 공동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로부터 이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6년에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투자 기관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이제 원칙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투자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유엔 투자 책임 원칙에 가입한 기업이 뭐 3,000개이고 또 운영하는 기금도 뭐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GRI에서 표준을 발표하는데요. 이 GRI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GRI 표준에 의해서 지속 가능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작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보시다 보면 TCFD라는 용어를 보실 텐데요. 이 TCFD도 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는 조직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업의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평가를 위한 지표나 감축 목표 같은 것들의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ESG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그 87년도 유엔의 브루트란트 보고서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발전됐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그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이 5가지 주제 하에서 이제 그 지구와 관련돼서 어떤 물과 위생, 또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또 생태계 보전 이런 목표들을 두고 있고요. 또 사람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빈곤 종식이라든가 또 기아 종식, 보건과 복지,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평등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2019년도에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했던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업의 목적이 그전까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또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혜택을 주고 공급자들과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목적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언이 굉장히 그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끝나는가 이런 그 제목을 달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움직임이 변화하게 된 배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후변화가 워낙 이제 극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빙하가 녹고 또 사막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구의 많은 생물들이 서식처를 잃고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재난에 준하는 정도의 기상이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소녀가 이제 시작한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기후변화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호소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굉장히 마음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모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엔 그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엔의 이제 사회 책임 투자 원칙에서는 최초의 사회 책임 투자 원칙 이것을 이제 6개의 투자 원칙과 또 그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에 서명한 기관이 세계적으로 한 3천여 개 정도 되고 운용 자산도 한 100조 달러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막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ESG 투자에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블랙락이라는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의 이제 CEO인 레리 핑크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서한을 발송을 해서 앞으로 ESG 지표를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후 리스크 그 자체가 투자 리스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ESG 성과를 중요한 그 평가 지표로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ESG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도표는 이제 ESG 키워드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20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키워드에 관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0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됐던 해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인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이 그때부터 매우 중요한 기업 경영의 화두로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ESG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거나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 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린 텍소노미라는 것은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 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를 분류해 놓은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물류 산업에 있어서 그 차량을 좀 공해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그린 텍소노미 어떤 녹색 산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녹색 금융을 지원받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인데,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은 친환경적인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원산지에서 이 제품을 가져와서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홍보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ESG를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린워싱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탄소 국경 제도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탄소 국경 제도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무역 관세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로 물건을 수입할 때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EU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EU 쪽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이 더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도입해서 그러한 어떤 가격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효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절감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채권이라는 말도 많이 볼 텐데 ESG 채권은 ESG 그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채권을 얘기하고 녹색 채권이라든가 사회적 채권, 또 지속 가능 채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그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셜 텍소노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린 텍소노미와 비슷하게 그 인권이나 지역사회 또 일자리 이런 것들, 이런 그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한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이 투자를 이끌어낸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RI라는 곳을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GR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하고요. 여기서 그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SCI 기준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이제 ESG 평가 기준을 이제 매년 그러니까 적용해서 이제 기업들의 ESG에 대한 그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SCI 기준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백이라는 말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국적 비영리 기구 클라이밋 그룹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이제 100%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가입한 서명한 나라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알리백에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SSB라고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를 위한 그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국제 기구들에서 이렇게 ESG와 관련된 기준들을 제시를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따르도록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ESG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또 평가하는 기준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많이 이제 알려진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SCI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또 그 FTS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ESG 평가 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에 굉장히 수많은 평가 기관에서 ESG 지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ESG가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 공시 규정 초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상장 기업에게 이제 내년부터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EU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망실사법이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공급망실사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업과 어떤 사업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어떤 인권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 자회사나 협력사의 인권 상황까지도 실제로 그 국제적인 인권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도 알리백에 가입을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또는 그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SK그룹이 이제 알리백에 가입을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 그 알리백에 가입하는 기업의 숫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업에서 지금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각 기업에서 어떻게 ESG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영자들과 또 이사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ESG가 이러한 어떤 평가나 투자 지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그 기업의 리스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임직원의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갑질이라든가 또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또 어떤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침해,
또 불공정 거래나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커다란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덮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기업으로서는 어떤 기업의 존립을 어떤 그 해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리스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ESG를 하면서 어떤 평가를 잘 받고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리스크 요인의 제거 차원에서도 ESG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D&I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다양성과 이제 평등,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의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경험,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야 조금 더 그 기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ESG 차원에서 D&I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가 잘 확보된 그 기업일수록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시면 넷플릭스의 그 다양성 보고서인데요. 이건 이제 2021년에 다양성 보고서에 관한 이제 소개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D&I 이런 다양성과 평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ESG 평가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SG 얘기하면 여성이사 비율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넷플릭스 보고서를 보면은 여성이사의 비율이 해마다 얼마씩 증가됐고 또 유색인종인 이사의 비율이 얼마나 증가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SG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그 개념들이 있고 또 ESG의 어떤 평가 기관이라든가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있고요. 또 ESG를 위한 친환경 분야, 또 사회적인 분야, 또 거버넌스 분야에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G는 그 투자 지표의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ESG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